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반갑습니다. 박병규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체감도가 하필이면 설날에 좀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군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약간만 좀 우리가 이 고난의 행군을 약간만 견딘다면 설날 이후에는 전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1월 10일 날 그때 생뚱맞게 네덜란드 증시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덜란드 증시를 보니까 이게 좀 1월 달에 미국 증시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좀 위험 관리의 그러한 방식으로서 오늘 또 제가 죄송스럽게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이 종목을 꺼냈는데, 자, 이 종목이 물론 수익이 지금 목표가 달성해가지고 2차 목표가 3,000원인데 3,000원 가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시장이 더 빠질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요, 어제 위에 있는 고점 상단을 돌파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살짝 위에 더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위에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종목을 이제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저점이 나왔으니까 풀 배팅 들어가자. 그다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시점은 박병주 매니저가 제가 생쇼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또 무료 방송을 해서 제가 분명히 짚어드릴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약간 하방으로 열려 있지 않는가.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또 제가 네덜란드 증시를 또 한번 들고 왔어요. 네덜란드 증시를 보면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왔죠. 그죠? 많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고점에서 지붕을 3개를 만든 거예요. 지붕을 3개. 그쵸? 이 지붕을 3개 만들면 삼중 고점이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 시파라고 이제 주가가 위에서 빠질 때는 엘리어트 파동에 따라서 A, B, C. 근데 여기서 넥라인을 깼단 말이에요. 어제 이렇게 유럽이 일제히 독일도 깼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미국 반도체 지수마저 넥라인을 깨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딱 하니까 안 좋죠.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조금 하락 강도가 세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하지만 한국은 작년 6월 29일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미리 빠졌어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조금 세게 나오면 오히려 그때가 조금 이제 바닥이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밑으로 열려 있다는 걸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현재는 인버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들고 가면서 해칭. 이제 시장이 빠져도 이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칭 전략을 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되게 보면은 생쇼에서 갖고 오는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시장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가다가 빠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현재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풍재지. 자, 영풍재지도 어제 이제 원래 패턴은 여기 직전 고점을 어제 돌파를 해가지고 양봉을 4개 주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저도 저점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어제 보니까 좀 빠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DY 파워.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예전에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순이익 대비 주가 상태가 퍼가 5배, 같은 업종에가 보통 12배를 형성하는데 그 같은 업종보다도 절반 이상으로 저평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이 빠지다 보니까 살짝 눌러앉는 그런 상태가 보입니다. DY 파워. 들고 가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V자 형태로 가니까 저는 들고 현대는 가고요. 자, 안타까운 게 현우산업이에요. 현우산업. 매물대를 다 뚫어 나가지고 지금
주봉에서도 굉장히 그 N자 패턴으로 좋은 그림인데 시장 시황이 보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들고 온 종목은 뭐냐면 그래도 실적이다. 실적이다. 특히 이제 금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적 장세. 실적 장세가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저평가된 것들 거기다 플러스 알파 성장성까지 된 것들 종목들이 이제는 한 3년 정도 길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멀리 포석을 깔고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이름은 사면철강이고 6,210원 이 종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가격이 오늘 좀 상당히 좀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어제 그 윗꼬리 그 부분을 저는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목표가를 제가 들고 온 가격보다 좀 수정을 좀 할 필요 있겠어요. 좀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면철강도 한번 가격을 먼저 봐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이렇게 쭉 빠져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2018년의 고점을 뚫고 눌림목, 자, 2018년 고점을 자,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에서는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패턴 그게 그 빨강색하고 파랑색이 그 키스하는 날 보십시오. 거기 여기서 키스하고 있죠. 여기서. 자, 좀 용어가 좀 너무 센가요? 그러니까 빨강색이 60주선이고 파랑색이 20주선인데 N자로 이게 딱 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삼면철강을 또 왜 들고 왔는가를 제가 준비한 또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최근에 나왔어요. 삼면철강이 자 나왔는데 실적을 한번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면철강 준비한 자료 이제 어저께가 나왔는데 지금 참고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940억 가격 움직이니까 대략 한 940억에서 95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221억. 자, 우리 지금 메타버스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자기 매출액의 5배. 그러니까 곱하기 5하면 1조 5천이 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자기 매출액이 3,220억인데 시가총액이 900억. 싸죠.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죠? 싸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가는 실적 장세가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저는 이미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보니까 얘가 지금 그 단위가 저기 뭐 원단입니다. 그래서 331억이죠. 331억 4,87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9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53억 9,553만 원. 그러면은 이거를 295억이니까 보통 그 시가총액은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니까 2,935억이 돼야 돼요. 왜? 우리나라 전체 업종 지수 이렇게 나오고 종합 지수가 그러거든요. 근데 900억이니까 싸죠. 그러면 퍼로 계산하니까 3점, 와, 싸죠. 진짜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2차 전지로 대입한다. 그러면 253억 곱하기 40. 자기 순이익의 40배를 받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8천억이 뭡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지금 싸다는 거죠. 적정 시가총액은 아무리 하더라도 2,500억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900억 되면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을 그러고 또 자본 총계 1,760억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사를 그 청산했을 때 청산 가치가 1,760억. 시가총액이 900억 되니까 청산 가치의 50%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주가가 산 상태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요거는 작년 실적이고 미래 실적 어떨 것인가. 그거를 제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 제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을 자료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판이죠, 후판. 이게 넓은 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 후판이에요. 근데 요새 조선업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2021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 그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를 좀 식혀가자.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조선 경기 좋다. 그렇다면 후판도 앞으로 잘 팔린다. 그래서 올해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판매 경로가 어딘가를 보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파는가 볼까요, 한번?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걸 어디다 파는가? 자, 보시면은요, 지금 포스코에서 원자재를 띄어다가 그거를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죠. 자, 그래가지고 도매를, 판매처가, 포스코한테 영업망이 이어지는 데군요. 그리고 현대제철. 굉장히 좀 탄탄하죠. 그냥 허접한 회사가 아니라 주로 우리나라의 메이저에 해당되는 이런 철강 업체들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조선 경기나 그리고 또 철강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 경기도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방 업체들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 회사도 이번에 영업하고 순이익이 나왔던 것이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너무나 그야말로 이 정도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연철강을 제가 들고 왔는데 요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죠.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철강주들 이제 실적 호전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철강주들 이제 실적을 보면 또 다른 포스코 같은 실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강주들이 이제 올해도 네. 작년만큼 포스코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건 네. 좀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이 종목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왜 하겠습니까? 금리를 이제 여기서 계속 연속적으로 올려가지고 한 2025년에 금리 올리는 끝발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를 막 올리는 시점은 너무 경기가 팽창이 심하면 나중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란 결국은 경기가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업체, 건설업체 좋을 것이고 그러면 포스코의 실적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중국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2021년에는 경기를 좀 긴축을 했지만 올해는 경기를 확장하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연철강도 같이 한번 영향을 받아서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표가를 원래 한국은 목표가를 올려서 1차 목표가는 6,800원 하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